AI라는 건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갖다 시키는데 하기 싫은 일은 글자로 하는 일보다 몸으로 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AI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피지컬 AI예요. 실제 물리 사회에서 일어날 일을 할 수 있는 AI를 만들어낸다. 지금 AI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얘가 과연 어느 시점에 돈을 만들어 줄 것이냐.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참 재밌는 회사가 뭐냐면 처음에 그래픽 카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게임이라는 산업이 엄청 뜨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이 GPU가 엄청 잘 팔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커졌죠. 네. 그래서 이걸 잘 봤더니 얘를 AI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AI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쿠다 생태계라는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아마 당연히 삼성전자일 거고요. 그리고 또 하이닉스도 최근에 워낙 이제 뜨겁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 그 관련된 여러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주식이 많이 오르는데 과연 여러분은 내가 투자한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어떤 건지는 혹시 알고 투자를 하시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때는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남들이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산 주식 SK 하이닉스가 뭘 만드는지, 삼성전자는 뭘 만들고 어떤 밸류체인들이 연결이 돼 있는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자.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시간입니다.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최리노 교수님 모시고 반도체 A부터 Z까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 꿈나무 우리 신혜영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질문들이 몇 개 벌써 올라오고 있습니다. HBM만 알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HBM은 어떤 반도체인지. 그러니까 우리 예. HBM, DRAM 하는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들어서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만, 네. 제대로 아마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학을 갖다가 갑자기 초등학교 안 배우고 고등학교를 배우자라는 얘기인데 이걸 지금 네. 얘기하자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 공학적으로 우리에게 다 설명해 예. 주실 필요는 없으나 예. 그래도 반도체라는 게 어떤 반도체들이 있고 우리 예, 회사, 우리 기업들이 어떤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도는 예. 우리가 좀 이해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렇게 들으면서 근데 약간 가책을 느끼는 게 예. 그걸 알아서 돈을 벌 수 있다. 투자를 잘할 수 있다. 그럼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여기 안 있었겠죠. 제 계좌가 처참하거든요. 처참하세요? 처참까지 아니고 요즘에 좀 회복이 됐는데. 다행입니다. 물론 안다고 돈 버는 건 아닙니다. 예, 예. 그러나 적어도 알아는 놔야죠. 그럼 모른다고 돈 버는 건 당연히 아니고 모르는 경우에 더 리스크는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 집사람이 더 잘 벌어요. 저보다 잘 모르는데. 됐어, 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돈 버는 프로그램 방송 어려울 것 같아요. 빌드업 이만큼 했는데 지금. 돈 버는 두뇌와 예, 맞습니다. 뭔가를 이해하는 예. 두뇌가 다른 건 그건 팩트입니다. 그건 예. 맞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내가 화장품 회사를 산다고 하면 이 회사가 무슨 화장품 만드는지 이게 어떤 분들이 좋아하는지 예.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드는 반도체가 어디에 들어가고 왜 중요한지 정도는 알아야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자, 일단 반도체 세미컨덕터 맞습니다. 네. 요거는 뭡니까? 정의. 그걸 딱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책을 썼어요, 사실은. 제 이름 찾아서 책을 보시면 되는데. 예. 한 권으로 읽는 반도체. 맞습니다. 반도체라는 건 사실은 반도체 소자를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반도체 소자. 그 중에서 중요한 단어는 반도체가 아니고 사실은 소자입니다. 소자는 뭐예요? 예, 소자는 어떤 전기 신호를 줘가지고 네. 어떤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것들 갖다 소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반도체 이전에도 소자는 있었어요. 진공관으로 소자를 만들었고, 근데 이 소자가 왜 중요한지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 반도체 소자, 그냥 저희 반도체를 부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네네네. 반도체는 부품이에요. 네. 부품, 그러니까 많은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있는데 네. 반도체가 왜 중요합니까? 반도체가 뭐예요라고 물어보는 거는 네. 타이어가 왜 중요하죠? 타이어가 산업이 어떨까요? 내일은 이런 거랑 똑같아요. 얘가 어디 들어가서 쓰이는지 때문에 중요해지는 건데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그렇죠. 반도체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TV도 들어가고 냉장고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 들어가죠. 아니냐. 예. 근데 그것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커진 건 아니고 네. 반도체는 컴퓨팅에 쓰였기 때문에 커진 겁니다. 컴퓨팅 계산. 그렇죠. 연산. 예. 그러니까 연산이란 디지털 연산. 맞습니다. 0101. 맞습니다. 네. 예.
네. 예, 고등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엔드 오화. 그래서 참과 참면 뭐 참이고 참과 참 엔드 거짓이면 거짓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걸 그대로 쓰는 게 바로 반도체 로직 소자라는 거예요. 예. 그걸 통해서 산수 계산을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산수 계산해서 산수 계산뿐만이 아니고 프로그램도 돌리고 그런 게 다 그걸로 돼 있고 예. 그걸 만들기 위해서 반도체로 만든 자그마한 스위치. 예. 스위치가 거기에 무수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였고 거기에서 나온 그 계산된 결과들 예.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걸 메모리란 반도체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로직이란 네. 계산하는 반도체와 메모리란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 네. 소자 그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었죠. 반도체는 크게 계산하는 반도체, 그다음에 저장하는 반도체가 있다. 크게는 그렇죠. 예. 크기는 그렇고. 조금 작게는 더 있는데 계산하는 게 로직. 왜냐면 우리 맞습니다. 뉴스 보면서 용어도 알아야 돼. 맞습니다. 계산하는 로직. 게 로직, 예. 저장하는 게 메모리. 메모리, 맞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로직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메모리는 따로 띄고 이거는 네. 저장하는 용도니까 아주 정확한 용도가 있잖아요. 따로 띄고 그 아날로그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데이터들은 다 아날로그 데이터들이잖아요. 빛의 네. 색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처리하는 아날로그 저 반도체가 또 있고 그다음에 수많은 로직 반도체들이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다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죠. 음. 이걸 이렇게 나누는 거는 사실은 왜 이렇게 나누게 됐냐면 만드는 회사가 달라서 이렇게 나눠진 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깊게 가면은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컴퓨터를 그렇게 만들어놨죠. 아, 네. 네. CPU 만들고 메모리 만들어라. 네. 이렇게 폰 노이만이 구조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CPU를 만드는 회사가 로직 회사는 거죠. 인텔이라든지 뭐 AMD라든지 TSMC는 이제 지금 만드는 것이고 이제 네. 메모리 만드는 회사가 이제 D램을 만드는 세 개의 회사. 지금 현재는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렇게 이제 만드는 회사가 나뉜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큰 두 회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예. 메모리 반도체, 기억하는 반도체, 그렇죠. 요거 전문이고. 전문이고 삼성은 그거 이외에도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하는 파운더리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설계를 또 하고 있고 시스템 회사의 설계도 하고 있고. 네, 파운드리라고 하면 그건 이제 주문 받아서 주문에 따라 만들어 주는 거. 맞습니다. 예. 네. 하여튼 용어가 너무 많아 갖고. 파운드리가 주문 제작 생산이 파운드리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는 그러니까 그 메모리 반도체는 제품이 굉장히 단순해요. 네. 그래서 설계도 같이 하고 설계와 생산을 같이 해도 되는데 네. 시스템 반도체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뭐 TV에 들어가는 놈도 있고 라디오에 들어가는 놈도 있고 뭐 컴퓨터에 들어가는 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놈 많으니까 네. 설계가 각각 다 달라야 예, 돼요. 용도에 따라서 그렇죠. 설계 디테일이 그렇죠. 다른데 그런데 또 그걸 또 내가 그걸 만들기 시작하면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 공장은 엄청나게 큰 공장을 지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내가 만들어 팔아는 뭐 라디오에서 집어넣고 판다. 라디오 몇 대 안 팔리잖아요. 근데 그 공장을 내가 지어가지고 그걸 만들자니 너무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걸 산업화하면 되겠다라고 네. 해서 파운드리라는 걸 만들었죠. 내가 니네들이 작은 것들은 다 내가 만들어줄게. 네, 네, 나한테 네. 갖고 와. 그래가지고 모리스 창이라는 사람이 대만의 TSMC라는 회사를 1986년도에 만들면서 그 산업을 만들어냅니다. 파운드리라는 산업을. 화장품으로 따지면 한국 콜마 같은.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여러 브랜드들이 이렇게 주문하면 그 딱 케이스 맞게 이렇게 잘 만들어 주는 데가 이제 TSMC.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예. 그냥 정말 큰 규모로 공장 지어갖고 잘 설계해서 최대한 작은 뭐 이렇게 뭐 2나노, 3나노 이런 그 공정을 통해서 최첨단 반도체 쭉 만드는 그 메모리 애들이 있는 거고. 맞습니다. 전 세계 이제 예. 세 개죠? D램은 4개라고 이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마이크로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중국의 창신. 창시 중국 창신. 예, 예. 그렇게 이제 메모리 만드는 큰 D램. 회사 메모리에서 D램. D램 만드는 회사 크게 4개 있고 예, 맞습니다. 메모리에는 또 낸드 있고 맞습니다. D램 있고. D램 있고 예. 예. 그렇게만 알면 될까요? 예. 상품으로 크게 팔리는 그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품 크게 그것도 용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뭘 공부를 할 때 책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자주 보는 책은 내 책상 위에다 놓고 이렇게 봐야 되고 예. 좀 가끔 찾아봐야 되는 책은 책꽂이에 꽂아놓고 뽑아서 보게 되잖아요. 네. 그 책꽂이에 뽑아놓는 그 정도로 가끔 찾아보는 책 예, 예. 그거를 담아두는 데가 이제 D램. 음. 그다음에
가까운 데가 D램, 책상 위에 있는 것이 네. 책꽂이에 꽂아놓는 것이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이 오랫동안 네. 갖다 볼 수 있는. 장기기 저장하는 게 낸드. 그렇죠. D램보다 훨씬 양기죠. 네. 즉각적으로 뭔가 꺼내서 볼 맞습니다. 수 있는 게 예, D램. 예, 예. 근데 일반적으로 전자기기나 이런 데는 D램이 많이 쓰이는. D램도 있고 낸드도 있고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에 뭐 스펙 같은 거 얘기할 때 우리가 예. 16기가 램 뭐 이렇게 예, 써 있으면 D램, 온 D램. 16기가 램이라고 써 있는 게 16기가 D램인 거죠, 예, 한마디로.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장 용량이 뭐 256기가 뭐 네. 512기가 이렇게 가면 걔는 낸드 플래시로. 랜드 만들죠. 플래시 메모리고. 예, 맞습니다. 아. 예. 오. 예. 네. 예, 그렇게 왜,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D램이 예. 조금 만드는 게 더 비싸요. D램이 예. 예. 훨씬 비싸요. 훨씬 네. 비싸고 대신에 빨라요. 예. 예. 물론 걔보다 더 빠른 애도 있는데 걔는 제품이 아니니까. D램이 그렇고 낸드는 느립니다. 근데 용량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싸게. 그렇기 때문에 오래 두고 쓰는 거는 낸드를 쓰는 거고 네. 가까이 놓고 쓰는 건 D램을 쓰는 거죠. 자, 종류 이제 요거까지만 좀 더 가보겠습니다. 시스템에는 워낙 많은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다 얘기하긴 애매한데 하여튼 이 예. 메모리 빼고 나머지가 다 시스템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계산하는 쪽, 그다음에 예. 그 데이터를 그 다루는 쪽, 프로세스하는 쪽은 다 계산하고 뭐 예, 연산. 뭐 또 예. 전원 껐다 켜고 뭐 맞습니다. 이런 것도 다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예. 그리고 또 저 뭡니까 그 메모리 저 무슨 센서 같은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미지 센서. 예, 카메라에 들어가는 것도 다 반도체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예. 예. 스모스 이미지 센서죠. CS. 예. 예. 그래서 핸드폰 뒤에 보면 여기 이렇게 카메라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여기 들어가는 게 옛날에는 그냥 카메라 렌즈랑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옛날 카메라에 있었다면 요게 이제 사실은 다 반도체죠, 지금은. 그 안쪽에 CIS 센서가 있죠. 예. 스모스 이미지 센서가. 네. 예. 그래갖고 요것도 이제 반도체인데 얘도 비메모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고. 그렇습니다. 예. 예. 반도체 얼마네요? 얼마나 쬐끔해요? 사이즈가 네. 얼마예요? 반도체 칩은 그 1cm에서 1cm가 굉장히 큰 사이즈라고 보면 돼요. 칩만 보면. 가로 세로 1cm. 예, 가로 세로 1cm가.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아까 얘기했죠. 제가 스위치가 들어간다고요. 예. 그 스위치가 그 1cm, 1cm 안에 몇 개 정도 들어가냐면은 500억 개에서 1000억 개 정도 요즘 나오는 것들은 들어갑니다. 1000억 개면 예, 예. 1000억 개라고 딱 500억 개, 파는데 1000억 개. 예. 사실 한 980억 개쯤 넣어놓고 1000억 개라고 얘기하고 이러는 건 그럴 수 없죠.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네. 정확히 리소그라피로 딱 만들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합니다. 라님이 예. 네. 여튼 이제 가로 세로 1cm 안에 계속 네. 뉴스 같은데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이게 동그란 원판 네. 같은 거. 예, 예. 거기에 이제 무슨 기가 웨이퍼, 예. 막 왔다 갔다 예.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비 예. 쏘고 뭐 이러면서 만드는 예, 거 아닙니까? 리소그라피 머신이죠. ASML에서 만드는 예. 리소그라피 머신이죠. 아, 그런 걸 이제 만드는데 여튼 시스템 반도체와 그러니까 크게 보면 시스템 그다음에 메모리. 예, 예. 메모리는 우리나라가 두 회사 절대 강자.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과 중국의 창신이 열심히 따라오고 있고. 맞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시스템에서 제일 큰 회사는 그러니까 시스템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하는 회사와 아, 만드는 그렇죠. 회사가 나눠집니다. 설계하는 회사, 만드는 회사가 이제 다르니까. 설계하는 회사 중에 큰 회사가 엔비디아. 그렇죠. 엔비디아가 지금은 넘버원이죠. 아, 전 반도체를 통틀어서 넘버원이고 가장 예. 시총 큰 회사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ARM 이런 데도 설계하는 회사라고 그 봐야 다음 되나요? 2등도 쉽게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2등. 예. 설계하는 회사 중에? 예, 아니, 예. 설계하는 회사 반도체 중에 설계 쪽의 회사 AMD 아니에요? 아니죠. 애플? 맞습니다. 아.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러니까 애플이 애플이- 자기가 네. 설계를 합니다. 자기 AP를 갖다 설계를 하죠. 그렇겠네요. 예. 애플도 설계해서 TSMC에 맡기고 뭐 이러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테슬라도 좀 큰 회사 아닙니까? 자동차는 아무래도 핸드폰보다는 좀 덜 팔리니까. 아, 예, 그렇죠. 예. 테슬라도 예. 해서 주문을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맞습니다. TSMC 이렇게 맞습니다. 하게 되는 거고. 설계하는 회사 있고. 이제 퀄컴도 있고 AMD도 있고 요거 정도까지는 얘기해 주셔야죠. 네. 그것까지는 얘기해야 됩니다. 네. 이제 그렇게 설계하는 회사, 그다음에 이제 예. 만들어주는 회사가 제일 큰 데가 TSMC, TSMC. 예. 그다음이 삼성전자. 2등이 삼성전자, 1등이 TSMC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너무 절대 강자야. 예, 삼성이 10% 남짓 그 정도 하고 있죠. 예, 네. 너무 차이가 크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혹시 어려운 거 있으면 지금 빨리 댓글 남겨주시면 예, 저희가 또 해결하고 넘어갑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TSMC, 삼성전자 뭐 이런 또 몇몇 그렇죠. 회사들이 있고, 예, 대만에도 있고 뭐 예. 있죠. 예. 그다음에 또 뭐 중요하게 봐야 될 회사들이 있습니까? 아니 요 정도는 다 봤나요? 그 회사 이름을 관심이 많아요.
살려고 그러죠. 아이고 어차피 이 사람들도 다 오늘 이 방송 듣고 살 사람들이에요. 예, 이게 이 분화가 되면서 이렇게 네. 이제 파운드리하고 시스템 반도체 쪽 설계를 이제 팹리스 회사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게 분화가 돼가지고 크게 됐는데 팹리스는 공장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공장을 포기해 버린 팹 거죠. 예, 리스. 예. 예. 예, 섹스 리스는 부부관계 없는 거고. 네, 맞습니다. 팹리스는 공장 없는 거고.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나눠져가지고 크게 됐는데 이 산업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이 산업을 발전시킨 거는 어떻게 발전시키냐면은 네. 소자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에 들어간 스위치 네. 사이즈를 줄이면은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사이즈를 줄이면은. 아,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사이즈를 얼마나 작게 만드느냐가 결국은 성공이니까 기업들이 그걸 줄이기 위한 노력들 엄청나게 했고 거기에 이제 사이즈의 크기를 붙여서 뭐 3나노미터 네. 테크놀로지니 2나노미터 테크놀로지니 이렇게 붙이면서 줄이는 거죠. 한때 그 2000년대 황해 법칙. 예, 그거는 이제 낸드 플래시. 아, 그건 낸드 플래시입니까? 예, 예. 네. 예, 무어의 법칙의 약간의 짝퉁이라고 보면 되죠. 아, 무어의 법칙 뭐 2년인가? 2년마다 예. 한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 트랜지스터 수는 두 두 배가 된다. 늘어난다. 예, 거기 이제 트랜지스터의 무어의 수는. 법칙이었고, 예, 맞습니다. 거기 이제 한참 되다가 지금 이제 그거는 약간 이제 끝난 법칙인 거죠. 그게 이제 약간 다르게 가고 있죠. 네. 그리고 약간 다르게 가고 있는 게 이제 같은 면적이 이제 위로 갈 수 있어요. 이제 이 칩은 한 평면에만 저 소자를 만들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땅 한 층만 썼었는데 이걸 여러 층 쓰는 형태로 가보자.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카운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연장시키고 있죠. 아, 거기 이제 적층 구조라는 역시 맞습니다. 그건가요? 예, 그래서 뭐 맞습니다. 3D로. 뭐 예, 20몇 예. 층 쌓고 뭐 이런 예, 게 예, 올라가죠. 예. 대신 이제 요거는 여러 층을 쌓다 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 다 데이터들이 오고 가려면 그걸 잘 포장, 그러니까 패키징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걸 패키징이라고 불러야 될지 아니면 전공정, 그러니까 소자를 만드는 걸 전공정이라고 하는데 웨이퍼 단에서 예. 그거라고 불러야 될지가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사실은요. 그래요? 전에는 그냥 웨이퍼에서 프로세스에서 웨이퍼를 갖다 다이가 한 1000개 정도 있거든요. 네. 그게 똑같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걸 1000개 정도를 만들어요. 음. 그래서 그걸 잘라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전기선 뽑고 포장을 하는 걸 패키지라고 그래가지고 네. 패키지 회사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네. 잘 아는 ASE라든지 그다음에 암코라든지 잘 모르시는군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SPI라든지 뭐 이런 우리나라로 치면 네페스, 예. 하나 마이크론 뭐 이런 예, 회사들이죠.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곧 연결이 아주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냥 잘라서 소자 회사,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나 삼성에서 직접 하는 것들이 많아졌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이 칩들끼리의 송신, 그러니까 통신이 굉장히 많아져야 돼요. 칩들끼리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주고받는 되는데. 것들이. 예. 그거를 갖다 해결을 직접 소자 회사에서 하는 단계가 있죠. 그래서 예. 그걸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부르고 뭐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예전에는 이게 그러니까 본 공정 전에 전 공정, 그다음에 본 공정 이후에 후 공정 이런 예. 것들이 매우 명료하게 나눠지던 시절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이게 전 공정으로 봐야 될지 후 공정으로 봐야 될지 그게 조금 이제 애매하고 맞습니다. 막 섞이는 경우가 많고 예. 또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의 성능이 매우 맞습니다. 널뛰기를 하니까 예, 그런 그 시대를 선도한 게 TSMC입니다. TSMC가 이제 애플이랑 일을 하면서 네. 애플은 뭐 전부 다 모바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웨어러블 이런 것들이니까 예. 공간이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작은 공간에 로직하고 메모리를 갖다가 같이 덮어서 작게 만들어내든지 예.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커넥션을 많이 하는 기술들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시장을 싹쓸이를 해버렸죠. 네네네. 그 지점에서 이제 삼성이 약간 뒤지게 된 지점도 있는데 지금 약간 프로야구 우리 콘텐츠 할 때 네. 정프로가 된 기분이에요, 제가. 잘 못 알아듣는 야구라. 못 알아듣는다기보다 이게 너무 이제 어려운 걸로. 너무 어려워? 저는 오늘 약간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예, 예. 반도체가 아니, 오늘 어렵나, 이거. 오늘 예, 예. 인터뷰의 컨셉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근데 메모리 알았고 시스템 알았고 설계하는 데 있고 만드는 데 있는 예, 거. 그렇죠, 예. 그렇죠. 각각 거기까지 잘하는 알았습니다. 회사도 머리에 집어넣었어요. 예. 예, 예. 그럼 AI 반도체라고 하는 건 따로 뭔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설계 잘 해가지고 AI 잘 활용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건 거죠? 좀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네. 아까 저희가 약간만 깊숙해 예, 주세요. 약간만 들어갈게요. 네. 이건 반도체 얘기는 아니고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컴퓨터를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CPU. 맞습니다. 예. CPU하고 메모리를 만들었는데 네. 이게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요. 네. 이게 더 빨라지기 위해서 이제 소자를 줄여야 되는데 그것들도 어렵고 작게 만드는 건 너무너무 작게 만드는데 최고의 회사는 ASML이 작게 그려줘야 되거든요. 네. 작은 회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의 두뇌는 우리가 쓰는 컴퓨터, 그러니까 메모리 CPU로 나눴던 그거랑 다르게 움직여요. 이게 시냅스와 뉴런이라고 돼 있는데 뇌 구조는 뇌신경은 그냥 학습을 통해 가지고 오랜 시간, 네. 20몇 년 동안 학습을 통해 가지고 개와 고양이를 보면은 금방 얘는 개, 얘는 고양이 구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컴퓨터는 그런 식으로 단숨에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모방해 가지고 해보자. 이걸 모방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뭐 인지, 네. 그러니까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판단, 뭐 바둑을 둔다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뭐 피지컬 AI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두뇌에 어떤 그 프로세스를 모방해 가지고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제 AI 반도체가 되는 거죠. 그럼 데이터를 겁나게 누적해야 되는 거니까 예. 메모리 반도체가 앞으로도 많이 쓰일 거네요. 메모리 반도체도 많이 쓰이죠. 예, 네. 많이 들어가 되죠. 예. 그 삼성전자 그러니까- 그래서 잘 나갈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아, 거죠? 좋은데. 아, 아니, 좋은데. 이 정도로 쉽게 얘기를 로직이 그렇게 해야 가면 돼요. 아, 좋습니다. 네. 책임을 져보지란 얘기인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와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네. 반도체는 인간의 그 세포랑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갖고 있는 부품들을 모아가지고 조립을 해서 만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인간의 두뇌처럼 이렇게 연습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병렬 연산이라는 걸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복잡한 계산이 아니고 네네네. 단순한 곱셈인데 사실 향력 곱셈을 엄청 많이 해야 네. 돼요. 이렇게 엄청 많이 하려다 보니까 복잡한 계산을 잘하는 CPU는 별로 여기 맞지가 않아요. GPU, 그러니까 화소를 만드는 데 썼잖아요. 우리가 네. 게임할 때 만드는. 네. 그것처럼 간단한 계산을 엄청나게 많이 빠르게 해줄 수 있는 GPU가 더 나은 거예요. 그러고 그냥 GPU를 놓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빨리빨리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가 계산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뇌처럼 데이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HBM이라는 용량이 엄청나게 큰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창고를 붙여주는 거죠. 수학 옛날 시험 볼 때 집합이나 수열은 네. 정말 공식을 잘 알아서 풀 수도 있죠. 그 어려운 공식을 잘 외워갖고 잘 이제 풀 수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 푸는 방식이 뭐예요? 시험지 옆에 있는 이만한 공백에다가 하나하나 다 쓰는 수열이요. 거잖아. 네, 이렇게 밑에 계속 쓰잖아요. 그래 네. 답 나오긴 하잖아요. 네. 그걸 얘네가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는 아. 겁니다. 예, 1, 3, 1, 4, 1, 5, 1, 6 이렇게 쭉 해갖고 예, 그렇게 이제 계산을 단순한 계산을 맞습니다. 엄청 많이 빨리 대신 엄청 동시에 많이, 정말로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예,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GPU 그렇죠. 사람의 두뇌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숫자도 알아낼 수가 있고 뭐 얘를 보면서 고양이 개 구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글자를 보고 얘가 질문하면은 거기에 답도 만들어줄 수 있고 네. 그게 바로 그런 어떤 훈련, 러닝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가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현재 스코어 제일 잘 만들고 잘한 회사가 엔비디아라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 그걸- 젠슨. 예? 자꾸 제가 끊어서 아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제 말을 끊으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걸 하기 위한 그 기계라고 해야 되죠. 네. 그 AI 반도체를 잘 만드는 회사가 저 엔비디아. 엔비디아. 예. 거기가 이제 옛날에는 막 게임 그래픽 만들고 하던 회사인데 참 진짜 많이 컸어요. 예, 예. 예, 옛날에는 삼성 앞에 이게 한참 미치었을 텐데.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았죠, 사실은. 지금은 젠수랑 킹값 내라 그러고. 젠수랑 한번 만나려면 아주 그냥 예. 예. 근데 이제 그 엔비디아가 이제 독보적 원탑. 그걸 만드는 거의 독보적이죠. 독보적. 예. 엔비디아의 세상이에요, 지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거기를 지금 따라잡겠다고 나선 회사들이 뭐 여럿 있으나 일단은 AMD 정도가 조금 후보에 들어갈 수는 있나요? 예, 범용으로는 AMD죠. AMD를 쓰고 싶어 하죠. 네. 다른 데가 워낙 엔비디아 독보적이니까 독점이고. 엔비디아가 워낙 독점에 워낙 잘 나가니까 너무 거들먹거리고 예, 예, 맞습니다. 너무 이제 다른 회사들한테 갑질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다른 갑질 받은 회사들이 이제 자기네한테 최적화된 그냥 엔비디아에서 그냥 딱 내놓는 거 말고 예. 자기네 전용 반도체를 만들려고 좀 노력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각각 그 구글도 그렇고 뭐 아마존도 그렇고 당연히. 각각 자기 칩들, 네. 테슬라도 그렇고 자기 칩들을 만들려고 그러죠. 예.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자기네가 설계는 하더라도 그 옆에 반드시 붙어야 되는 HBM, 맞습니다. 예. 예, 고대형 메모리. 예. 요거야말로 우리나라 두 회사가 예.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HBM은 하이닉스. 예, HBM은 기본적으로 D램을 네. 여러 층을 이렇게 쌓아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D램을 만드는 회사만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GPU, 그러니까 계산을 병렬 연산을 잘하는 GPU 옆에다가 딱 붙여놔야 돼요. 아. 근데 이걸 붙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도로를 엄청 잘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요 HBM을 만드는 거는
SK 하이닉스가 제일 잘하는 것이고 그렇죠. 아. 요걸 갖다 GPU를 설계를 해가지고 누구한테 주냐면 TSMC한테 주는 거죠. 네. TSMC가 HBM을 갖다가 얘네 둘을 갖다가 그 도로를 많이 깔고 붙이는 것까지 TSMC가 하고 있죠. 그 두 가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HBM으로 진짜 각광을 이제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받는 게 이제 하이닉스. 맞습니다. 이제 하는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제 닉스라고 부릅니다. 닉스. 닉스 예. 그래요. 닉스. 네, 닉스. 닉스는 HBM. 네. 네. 근데 오늘 노래 하나 만들고 끝낼 노래 하나 만들고 거예요. 끝내야 되죠. 네. 아 벌써 끝나야 돼요? D램은 3전, HBM은 닉스. 이거 오늘 만들고 끝낼 겁니다. 네. 네. 안 끝났어요. 계속 하시면 네, 예, 아직은 예. 좀 더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닉스는 근데 원래 메모리는 삼성전자가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옛날 지금 엔비디아처럼 이게 절대 강자 원탑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따라오더라도 뭐 2위라고는 해도 사실 크게 의미 있는 2위라기보다는 맞습니다. 삼성전자 그냥 그래 봐줄게 뭐 너네들도 없으면 너무 외롭잖아. 요 정도 예. 느낌으로 그냥 맞습니다. 따라와 맞습니다. 이렇게 예. 그랬는데 어느 순간 와 하이닉스는 어떻게 이 HBM을 이렇게 그게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운이 좋았어요. 사실은요. 아, 그래요? 좀 약간 여기 올라갈 거였는데 제가 뭐 예. 그 부분 잘 알고 있으니까 HBM이라는 것이 개발을 했어요. 옛날에 AMD가 그 그래픽 카드에다 넣으려고 네. 하이닉스에다 부탁해서 만들었죠. HBM 네. 1을 만들었죠. 네. 뭐 조금 팔렸어요. HBM 2 삼성을 보다가 저거 될래나 그러고 해서 삼성이 그 다음에 만들었어요. 네. 근데 별로 안 팔리는 거예요. 이게. 아. HBM 3는 그게 안 만들어주니까 하이닉스 가서 가지고 다시 만들기 시작했는데 네. 그게 만들어져서 완성돼서 들어갈 무렵에 갑자기 AI가 AI가 터졌구나. 폭발을 해버립니다. LLM 모델이 나오면서 네. LLM 모델이 이 엄청나게 대답을 물어봤더니 대답을 그럴싸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낼 수가 있겠다 네. 싶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LLM 만드는 회사들이 만들어졌죠. 네. 그러면서 그 엔비디아의 가속기가 쭉쭉쭉 나가면서 네. HBM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 길을 다 돼 있는 회사는 하이닉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하이닉스 만들던 분들도 제가 잘 많이 아는데 그분들 생각은 이 시장이 한 1조만 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고 있었어요. 이게 길지도 않아요. 4, 5년 전이었어요. 아. 1조만 LLM을 쉽게 생각하면 그냥 챗GPT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챗GPT가 되는 거죠. LLM입니다. 네, 네. 챗GPT가 LLM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야 이거 뭐 장사 얼마 해봐야 이거 팔리지도 않는 건 접어라 그랬죠. 그래서 접고 있었죠. 근데 그 순간에 시장이 팡 하고 터져버렸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때 당시 삼성전자가 압도적 1위고 SK가 만년 2위니까 아마 맞습니다. 할수 있는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어느 시대에 가장 잘 나갔던 이유가 다음 시대에선 가장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삼성전자 너무 디램 잘 나가니까 뭐 안 그래도 우리 뭐 네. 충분히 뭐 맨날 저 네. 성과급 잔치하고 잘 나가는데 뭐 수십 조짜리 시장에서 잘 팔고 있는데 뭐 1조짜리 저거 1조도 안 되는 걸 하려고 네. 저걸 하고 있어. 야, 얘네들 일로 와서 딴 거 해. 예. 이런 식이 돼버렸죠. 근데 2등은 어떻게 그거라도 좀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다가 예. 보니까 갑자기 대박이 1등. 났어요. 빵 터져. 대박이 났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HBM 기술만큼은 SK 하이닉스가 확실히 삼성전자보다는 우위에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이것도 막 점유율이 막 그 점유율에는 이제 꽤 높은 점유율이 네. 있는데 삼성도 사실은 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엔비디아와 거래를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워낙 그 AI가 속해서 잘 나가는 예. 회사고 가장 앞선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 집어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쓰이는 대부분이 예. SK 하이닉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단숨에 뭐 역전한다든지 단기간에 역전하기 다시 삼성전자가 역전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거죠. 예, 쉽진 않죠. 예, 아. 예. 요즘에 그 삼성이 그 고객사에 납품을 했다라는 설명을 해요. 여러 고객사에. 네. 그 여러 고객사에 아마 엔비디아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엔비디아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것이다라는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의 격차는 좀 있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이제 그 HBM은 삼성전자가 현재 이제 따라가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또 마침 그 HBM이나 뭐 이런 거 막 각광받고 그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많이 팔리던 D램을 두 회사가 이제 많이 안 만들었나 봐.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갖고 지금 또 D램 가격이 물량이 예, 딸려가지고 예, 예, 어쨌든 예. 뭐 이런 태블릿에도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네. D램은. 예, 뭐 여러 가지 쓰이고 있던 네. 여태까지 쓰이고 있던 시장도 있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 센터 지금 네. 어차피 다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D램이 또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일반 그렇죠, D램들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D램의 수요가 부족한, 네. 수요가 넘치는 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HBM은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8장, 12장을 갖다 포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D램 용량을 갖다 엄청 많이 차지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시장들이 좀 소홀히 됐죠. 왜냐하면 HBM이 엄청나게 이익률이 좋으니까 예. 이걸 다 만들게 되는 거죠. 다. 아.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건 겁나 거대한 저장고, 창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데이터들 뭐 은행이나 이런 데들 뭐 개인정보나 데이터들 많잖아요. 네. 트랜잭션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거였는데 지금의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거는 AI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의 그 AI 가속기를 쫙 놓고 데이터를 갖다 놓고 엄청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그곳을 갖다 데이터 센터라고 AI 데이터 센터라고 네, 하는데 네,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게 네. 예, 어느 정도 엄청나게 생기냐 하면은 그러니까 네. 괜찮아요. 네. 네. 그 LLM 모델이 나온 다음에 이 LLM 모델이 돈을 좀 벌어줄 것 같고 이게 진짜 정말로 산업을 바꿀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뭐 구글, MS, 뭐 그다음에 아마존 이런 데들이 자기네 쓰고 있던 데이터 클라우드 센터들도 엄청 늘렸고 네. 그 이외에도 다른 회사들도 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죠 지금. 네. 그리고 뭐 서버린 AI니 우리나라. 예. 그리고 이번에 엔비디아의 젠슨왕에서 준 26만 장도 어딘가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야 되는 네. 거죠. 네. 근데 그 데이터 센터 AI 학습 돌리는 거대한 훈련소 같은 거.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장. 예, 아, AI 공장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앞으로 AI 시대가 될 거라는 거에 의심은 전혀 없습니다만 맞습니다. 예. 이 정도로 과도한 그러니까 정말 역대급의 투자와 돈과 뭐 전기와 이것들이 정말 다 들어가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신기술이든 처음에는 엄청난 돈 막 들어가고 이렇게 되지만 늘 경량화 뭐 소형화 이렇게 되기 그렇죠.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지금 아마 우리 태블릿 요만한 거 정도 연산하려면 정말 집채만한 컴퓨터가 필요했을 텐데 네. 지금은 뭐 요만한 태블릿으로 되는 것처럼 핸드폰으로 되는 것처럼 지금의 AI 이 데이터 센터도 이렇게 막 수백 조씩 막 들어가면서 이거 해야 되는 건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바로 그게 이제 AI 버블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2000년대 초에 인터넷 예. 버블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닷컴 버블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때도 돈이 엄청나게 그 산업에 몰려들었죠. 그리고 당연히 인터넷이라는 건 엄청난 거고 엄청나게 커질 테고 그렇지만 그걸 수익으로 내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주가가 엄청 빠지게 되는 상황이었죠. 네. 지금 AI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이 몰려들었는데 얘가 과연 어느 시점에 돈을 만들어 줄 것이냐. 이게 겨우 겨우는 아니지만 물어보는 데이터를 찾아주고 사실은 제가 그 중간고사 시험 문제도 좀 시키고 그러더니 걔를 갖다 챗GPT한테 좀 문제 좀 내보라고 좀 잘 내요. 그러니까 그러고 한 30분 내요. 네, 잘 내요. 그렇게 하는 그런 용도로만 이 들어온 돈을 갖다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안 되죠. 그것이 이제 딜레마인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버블일 것이다. 그럼 주가가 확 빠지고 아니다. 이건 뭐 어차피 봐라 이렇게 대단한데 이게 버블이겠냐. 그럼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불확실성 속에서 현재 우리는 어쨌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 맞습니다. 거고. 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는 게 저는 별로 그렇게 이게 있는 일인가요? 왜냐하면 어차피 투자는 해야 돼요. 계속. 왜냐하면 엄청난 툴이니까 이 툴은 정말 엄청난 툴이고 네네네.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이 젠슨 왕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돈이 되는 부분은 이런 어떤 랭귀지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 피지컬 AI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피지컬. 예. 예. 여기까지 가도 되나요? 네. 피지컬까지는 네. 가시죠. 예, 예. 피지컬 AI 저 압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하정우 수석한테 들었습니다. 그래. 예, 하정우 수석 나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좀 더 강조하셨어요. 피지컬 AI를 더 강조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젠슨 왕이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참 재밌는 회사가 뭐냐면 이것도 사실은 엊그제 매불쇼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그래픽 카드를 만든 거예요. 네. 컴퓨터 이 화면을 잘 만들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게임이라는 산업이 엄청 뜨는 거예요. 막 뜨는 거예요. 네. 게임 뭐 하는 저 회사도 생기고 팀도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GPU가 엄청 잘 팔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커졌죠. 네. 그래서 이걸 잘 봤더니 얘를 AI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AI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쿠다 생태계라는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네. 그랬더니 그 LLM 모델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걸 만드는 뭐 오픈 AI니 네. 뭐 구글이니 이런 애들이 그걸 열심히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더니 딴 사람들이 보고 또 엔비디아 제품을 엄청 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엔비디아가 넘버원 기업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엔 엔비디아는 업혀가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남이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업혀가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제임스 형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얘를 어떻게 가야 되나 네. 우리가. 피지컬 AI다. 네. 피지컬 AI라는 건 뭐냐면은 이 그냥 LLM이라는 것은 랭귀지. 그러니까 글자로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자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계속 학습을 시켜서 글자로 된 결과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랭귀지로 된 결과를 갖다가. 근데 그다음에 사실은 AI라는 건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갖다 시키는데 하기 싫은 일은 글자로 하는 일보다 몸으로 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네. 자동차 운전도 하기 운전, 싫고 네. 그다음에 뭐 공장에서의 어떤 일들 네. 그리고 누구한테 뭐 갖다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하기 싫은 일이잖아요. 빨래도 하기 싫어요. 그렇죠. 빨래도 하기 싫고 개는 건 더 싫고 네. 그런 것들을 하게끔 네. 하려면은 그런 AI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피지컬 AI예요. 진짜 손발이 되는 피지컬리한 예. 예. 육체가 할 수 있는 일들, 뭐 그런 어떤 실제 물리 사회에서 일어날 일들을 할 수 있는 AI를 만들어낸다. 그건 AI보다는 하여튼 로봇이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죠. 걔를 운영하는 게 AI가 됩니다. 네. 아, 그러니까 로봇을 운영하는 예, 게. 이 글자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학습시키는 게 아니고 나의 행동들을 갖다 학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얘를 집어와라고 했을 때 얘라는 걸 갖다 인지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저걸 집어야겠다는 결정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내 근육을 어떻게 쓸지를 해야 돼요. 네. 이걸 짚는데 1번 근육 앞으로 가, 2번 근육 앞으로 가 이건 아니에요. 예. 이거를 AI로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젠슨왕이 말한 게 우리는 피지컬 AI의 최고 회사가 될 것이고 그루트라는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니까 이 물리 세계 이 피지컬 AI를 움직이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네. 얘를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학습은 글자는 그냥 데이터 센터에서 넣으면 되는데 이 데이터 센터에 글자를 넣을 수는 없는 거고 네. 이 동작을 갖다가 실제 가상의 이 실제 생활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아. 엄청나게 빠르게. 실제 세상과 똑같이 똑같은 세상을 온라인, 그러니까 가상으로 구현을 만들었고. 해놓고, 버추얼하게 맞습니다. 구현을 해놓고. 그 안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기서 거예요. 그것이 혹시 디지털 트윈인가요? 그 디지털 트윈도 그 한 종류죠. 예, 맞습니다. 공장을 갖다 만들면 디지털 트윈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아이작이라는 그런 시뮬레이션 툴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열심히 해서 다 완성이 되면 걔의 반도체화해가지고 걔를 갖다 각각의 뭐 그 로봇이라든지 그런데 집어넣겠다. 토어로 제토어라고 그러는데 네. 그게 엔비디아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돈을 벌 것이다예요. 네. 그걸로. 그 비전을 이 코리아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그거를 잘해줄 회사가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까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죠. 네. 왜냐면 네네네. 제조 공장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많고. 네. 예. 그 뭐 약간 뭐 찬물 같긴 한데 트럼프는 또 이거 못 준다는 얘기는 하긴 했었잖아요. 예, 예, 네. 예, 예.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 맥락을 봐야 되는데 네. 그 얘기가 나온 맥락은 뭐냐면은 그 지금 그 젠슨왕 그 엔비디아가 그 지금 쓰는 B200을 갖다가 조금 경량화 시켜가지고 중국에 팔 수 있게 트럼프가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소문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에이펙에 와서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그런 경량화된 그 저걸 팔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중국에. 네. 그랬을 때 그런 얘기를 못했죠. 시간도 없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을 못하고 와가지고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 중국엔 못 파게 할 것이다. 네네. 라는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동맹이나 이런 데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중국이라는 게 이제 초점이 맞춰 있는 상황이죠. 댓글창에 하도 질문이 올라와서 요건 네. 하나 저 여쭤보겠습니다. 그 퓨리오사 AI라고 예, 예. 우리나라 회사 있잖아요. 예, 예, 예. 거기는 정확하게 뭐 만든데 왜냐면 AI 예. 관련해서는 굉장히 각광받는 회사긴 하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AI라는 것이 네. 예. 근데 사실은 저는 AI 전문가 아닌데 AI를 계속 하게 되지 네. 모르지만 이 러닝이라는 거 계속 러닝을 시킨 다음에 네. 그다음에 추론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실제로 써먹는 거죠. 네. 그러니까 러닝을 해가지고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학습해서 모델을 추론- 만들었어요. 예. 이 모델을 사용해서 내가 질문하면 답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추론의 과정이잖아요.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반도체.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러닝을 하기 위해서 만든 반도체는 엄청난 연산과 엄청나게 빠르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걸 꽉 잡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써도 되는데 그걸 굳이 추론했으면 돈도 비싸고 아깝지. 네, 효율적이지 않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경량하고 그런 거에 탁월한 네. 전기도 덜 먹고 네. 그런 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런 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 어떻게 만들어? 목적에 맞는 반도체를 맞습니다. 그 추론에 맞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네. 대신 이제 그 목적에 맞는 반도체를 잘 만들려면 그 목적을 잘 일단 파악을 하고 그 목적에 맞는 설계를 이제 잘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고. 예, 예. 패밀리스입니다. 패밀리스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그 설계를 해서 이제 뭐 삼성전자든 아니면 저 TSMC든 이런 데 이제 예. 의뢰해서 예. 만들어서 이제 납품하는 뭐 이런 그렇습니다. 이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겠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각광받는 건 어쨌든
대형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빅테크들 쓰는 그 엔비디아의 칩들 말고 또 어떤 회사들은 뭐 예를 들면 뭐 JTBC라고 치면 여기서는 사실 그런 LLM 모델이든 아니면 그런 추론 학습까지는 필요 없고 시청자분들이 어떤 불만이 있는지 그리고 댓글 뚝 보면 맞습니다. 지금쯤 어떤 멘트를 치는 게 최적화된 것일지 요 정도 연구하면 되는데 맞습니다. 굳이 비싼 엔비디아 거 필요 네. 없다. 그럼 네. 이제 필요사 같은 데 의뢰해갖고 댓글 분석 모델에 최적화된 반도체 맞습니다. 요걸 이제 주문하면 거기서 요 댓글 쓰는 놈들 중에 이 놈들은 진짜 뭐 제끼시고요. 뭐 이런 게 이제 솔루션이 나오겠죠.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예. 우리한테 주면 이제 우리는 좀 저렴한 가격에 성능이 그렇게 높진 않아도 될 맞습니다. 테니까 예, 예. 그렇게 이제 해결하면 된다. 아유 됐죠 여러분? 네. 그렇게 하면 이제 필요사 질문까지. 비유를 해도 댓글. 네, 아무튼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목적에 맞는 네. 그런 것들 이제 아마 이런 회사들도 앞으로 근데 많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예. 진짜 큰 거 뭐 표준화된 거야 뭐 당연히 그 비싼 회사들이 많이 사겠지만 를 써야 되고. 예, 예. 예. 어떤 회사의 뭐 영업이나 회사의 그 목적 자체가 그런 거랑 뭐 너무 이렇게 비싼 투자를 할 필요 없는 회사들도 엄청나게 많을 테니까. 맞습니다. 네. 예. 뭐 제조업체라든지 뭐 중소업체 같은 경우는 야, 그거를 뭐 우리가 뭐 한 GPU 하나당 뭐 5천만 원씩 주고 어떻게 사냐. 그냥 한 300만 원짜리 정도 칩 한 12개 꽂고 하자. 뭐 이럴 수 있는 거니까. 예. 모델을 만드는 부분이 아니면은 네.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죠. 네네. 자, 그런 이제 다양한 시장이 아마 AI 관련해서도 열릴 거고, 근데 거기에도 거의 빠짐없이 필요한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HBM 혹은 뭐 D램, 이런 파운드리, 메모리. 또 파운드리가 필요하죠. 그걸 그렇죠. 결국은 만들어주는 로직 네. 칩을 만들고 네. 그걸 갖다가 결합을 시켜가지고 네.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예. 하는 것은 파운드리의 임무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TSMC가 한 70%를 가지고 있는데 삼성이 2위입니다. 그거를 그런 어떤 작은 첨단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유삼한 회사 중에 하나예요. 네네. TSMC, 삼성, 그다음에 인텔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예. 죽진 않았어요, 인텔이. 예. 그 셋인데 예. 그러니까 그 삼성이 좀 더 분발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TSMC가 다 하고 있는 엔비디아 물량을 좀 받아올 수 있거나 이러면은 좋죠, 사실은요. 저는 이제 물론 뭐 이제 너무 익숙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태블릿에서 우리 화면 같은 거 나오잖아요. 네. 나 이게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 안에서 이런 화면이 잘 구현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을까? 네, 진짜 폰노이만으로 돌아갈까요? 지금부터 다시. 아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 여러 업체들 또 여러 네. 트렌드들은 요 정도 정리하면 혹시 어떨까? 혹시 딱 좋습니다. 미진한 부분 있으면 우리 아니요, 신영 오늘 기자님. 딱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까? 다 넣었습니다. 아, 예. 아주 단호하시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증은 요 정도 하시고요. 네.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모았다가 그 네. 질문들 모셔서 우리 최린호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뉴스 예. 볼 때 이렇게 한번 기초를 다지고 가야.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뭐 대략 알고 그냥 넘겨짚고 읽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예. 와닿지도 않고 잘 휘발돼버리니까 네. 이런 시간 소중합니다. 좋습니다. 예. 근데 최린호 교수님은 본명이세요? 예, 저희 아버님께서 저 성당을 열심히 좀 나가고 아, 세례명으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리노? 예. 뭐 하신 분이에요, 리노는? 교황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대 교황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대 예. 교황님, 예. 리노 교황님이에요. 예, 예. 아, 스텔라입니다. 아, 예, 그러세요? 근데 열심히 잘 안 나고 있어가지고 저도 냉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 이게 세례명이구나. 예, 맞습니다. 아, 근데 되게 이름이 좀 멋지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체리노. 외국에서도 뭐 체리노, 리노 최, 뭐 이렇게 하면 예, 그렇게 발음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장용쟁 뭐 이렇게 저는 그러거든요. 외국하면 주로 이 그렇게 자꾸 하죠. 보고 용징 뭐 이러면 용 발음 잘 못하죠. 예, 못하잖아요. 용진. 예. 예. 이참에 세례 받으세요. 저도 받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최린호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아, 혹시 교수님도 저 보험 같은 거 많이 가입하셨어요? 예, 지인이 4명이서 4개 있습니다. 아, 바로 우리 교수님을 위한 예. 시간이 되겠네요. 예. 보험을 근데 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가입해달라는 대로 하셨을 거 아닙니까? 거의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 그 보험에 중복된 것들이 많을 수도 있고, 예. 괜한 보험료가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예. 그 네 분 지인들은 아직도 다 친하세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바꾸면 해지를 안 못 될지 하시는구나. 몰라요. 예, 안 될지 아. 몰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
그분들에게 연락 안 되게 잘 해지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라 상담하시면 되겠고요. 너무 보험료가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의미 없이. 그 다 아까운 내 돈인데 차라리 그분들께 그냥 밥을 한 끼 사주시고 예, 예. 네, 대신 보험은 조금 다이어트를 좀 하시고 예. 혹시 어쩌면 그 4가지 보험 중에 또 보험 보장이 꼭 필요한데 보장 안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빈 부분은 채워주고 남는 부분은 잘라내는 예, 보험 다이어트, 보험 최적화. 이 반도체랑도 비슷한 겁니다. 네, 최적화 여기 중요하죠. 예, 최적화는 1644-1236 예, 여기로 전화하시면 24시간 카톡 문자 상담 예약도 가능한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니까요. 1644-1236 핸드폰에 저장해 두시고 네, 알겠습니다. 전화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644 뭐라고요? 1644까지 못 적었어요. 아직 다시요. 1644 예. 1236 1236. 예, 알겠습니다. 됐죠? 예. 알겠습니다. 최린호 교수님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예. 네. 그럼 다음 기회에 또 매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